자, 동명사 첫 시간입니다. 동명사란 말도 일본 사람이 붙였겠죠? 동명사. 자, 대부분의 문법책 보면 동명사 그러면서 동사 성격과 명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동사 성격과 명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동명사만 그렇습니까? 투부정사는 안 그래요? 투부정사도 명사 투부정사는 명사 동사 성격이 다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무슨 동명사만 특권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동명사는 뭐와 똑같아요? 투부정사 명사, 즉 명사 투부정사와 90% 똑같습니다. 명사 투부정사가 하는 짓을 동명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뭔가 새로운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투부정사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것이다. 비슷하게. 물론 차이점이 뭔가 요거를 우리가 밝히는 게 바로 이 장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를 하면서 말이죠. 투부정사 명사 때 했던 거는 그냥 같이 그러고 넘어갈 거야. 요게 다르지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를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동사의 일종이다. 명사 투부정사가 거의 비슷하다. 일단 이런 개념부터 잡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동사 명사 성격이 아울러 있다. 이 말도 상당히 황당한 말이죠. 동사 명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 말은 같은 국면에서 동사 명사로 같이 쓰인다. 그 말이 아니죠. 이런 얘기죠. 자기 구 안에서는 목적어를 갖죠. 자기 구 안에서 목적어를 갖죠. 자기 구 안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죠. 자기 구 안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죠. 자기 구 안에서 동사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명사로 쓰인다는 건 문장 전체에 뭡니까? 주어죠. 문장 전체에 뭡니까? 목적어죠. 문장 전체에 뭡니까? her only fault의 보어죠. 문장 전체에서 뭡니까? 전치사 뒤에 온 전치사의 목적어죠. 자, 제가 한국어로 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게 바로 명사가 하는 4대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명사가 명사적 성격을 띠는 것은 문장 전체 범위에서 그런 거고 동사 성격을 띠는 것은 요 제가 묶어놓은 자기 구 안에서 그런 거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동사 명사 성격이 아울러 있다. 그러면 마치 같은 국면에서 같은 측면에서 동사 명사를 아울러 쓰인다는 것처럼니까 이 새끼 그럼 동사야 명사야 헷갈리잖아. 동사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명사라는 얘기지. 동명사는 명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아울러 있다 이러면 헷갈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준동사는 제일 먼저 얘기할 때 뭐였어요? 까먹은 사람들은 부정사 1강 보셔야 돼. 부정사 1강 뭐라고 돼 있어?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뭐다? 동사의 품사를 뭐로 바꾼 것이다? 명사, 형사, 부사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를 동사, 명사 아울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명사는 뭐다? 명사의 일종이다. 명사의 일종이다. 그러면 뭔데? 준동사의 하나이므로 자기 구호 안에서는 동사 대접을 받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서 개념이 다르고 층위가 다른 말을 헷갈려 버리시면 안 돼. 대부분의 문법책이 그렇게 써있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 1, 2, 3, 4, 5 나왔죠? 이 명제 1, 2, 3, 4, 5는 부정사 때 공부하는 학생들의 굉장히 낯익은 지문이에요. 부정사 때 했던 건데요. 부정사의 1강 딱 들어가서 다시 1강과 2강이네요. 1강과 2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도 좋겠지만 동명사부터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1번 명제 1번 동명사는 동명사구 안에서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했죠?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다. 목적어도 갖고 부사의 수식도 받습니다. 품사적으로는 뭐다? 명사다. 자, 명사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즉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수단이다. I read books.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죠? 네, 동사에 ing 붙임으로 명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씁니다. 자, PDF 문서를 보시면 김철이가 전치사의 목적어면 줄을 딱 쳐놨네. 거기 왜 줄 쳐놨을까요? 전치사의 목적어에 왜 줄 쳐놨겠어요? 여기 용어죠? 여기 왜 줄 쳐놨을까? 동명사도 gerund도 명사인데 그럼 내가 제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부정사, 명사. 명사, 부정사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다? 명사, 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는 쓸 수 있지만 뭐로 못 쓰죠? 전치사 뒤에 쓸 수 없죠. 요거는 투부정사로 못 바꾼다는 얘기죠. 밑줄 뒤에 뭐라고 쓰니까 투부정사 명사조용법 혹은 명사 투부정사와의 차이라고 써놨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명제 2번 동명사 명은 명사절이 간단하게 된 것이다.
동명사는 명사절이 간다는 것이다. 보통 몇 개? 대절이 추가된 거죠. 99% 대절이 간다는 겁니다. 부정사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부정사를 절로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웠죠. 몇 가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in order to 부정사. 무슨 절로 바뀌었죠? so 대절. 기억나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의문사 주어 should. 이렇게 바뀌었죠. 보통의 to 부정사 명사. 대절로 바뀌었죠? 부사적 용법은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A chair to sit on 그러면 a chair on which I can sit 이렇게 됐죠.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도 관계대명사 절로 바뀌었어요. to 부정사는 지 멋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이 3개나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명사는 99% 대절로 바뀝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대절로 바뀝니다. 자, 아까 여기 지금 절이 한 개죠? 절이 한 개고 여기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 부분인 중동사를 대절로 바뀌면 이제 복문으로 바뀌겠죠? That he resigned. 네, 해주자. 그가 자기 직장을 resign, 사임하다, 사표 쓰다죠? 사표 쓴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 that 절로 표현한 것이고 동명사 구로 표현한 거죠. 준동사는 전부 절로 바꿀 수 있거든요. 동명사구는 99% 대절로 바뀝니다. 세 번째, 명사 3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 일반 주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죠? 그럼 뭐라고요? 따로 표기되어 있죠? 않죠? 그럼 뭐라고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리딩하는 겁니까? 영어 읽는 게 말하는 것도 쉽다. 누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겠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누가 슬리핑하는 거죠? 그녀의 유일한 폴트는 늦게까지 자는 거다. 누가 자는 거죠? 이거죠. 주어 속에 있죠? 주어. 주어는 요거지만 주어 속에 있으니까 주어의 일종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주어라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내가 여기 his가 my로 바뀌어야겠죠? my로 바뀌고 나는 사표 쓴 걸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사표 쓴 거죠. 하지만 그가 사표 쓴 거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앞에 his를 썼죠. 동명사 바로 앞에 붙은 의미상의 주어죠. for, to 부정사하고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죠? to 부정사는 앞에 for 목적격, of 목적격을 쓰고 동명사는 소유격 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answering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니까 you가 answering한 게 감사하다. 그럼 결국 you어가 answer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따로 표기해야 되면 무슨 격으로 한다? 소유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빈칸에 하나 더 있죠?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한다고 써봅시다. 즉 이거를 him, you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의미상의 주어를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따로 표기했지 않으면 문장 안에 있는 주어거나 일반 주어고요. 따로 표기되어 있으면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자, 기본 원리는 부정사와 같으니까 부정사와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부정사 첫 장과 비교하면서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서 가면 돼요. 자, 명제 4번. 동명사의 시제는 두 가지가 있다. 단순형과 완료형이 있다. 이건 투부정사 할 때 했던 거죠. 자, 투부정사 할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두의 have done에 두 가지 1형, 2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기본형,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완료형이었죠? 둘을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하면 동명사 기본형, have done을 해놓고 having을 하게 되면 동명사 완료형이 되겠죠. 너무 쉽죠? 단순형과 완료형. 그럼 이 단순형과 완료형의 차이는 투부정사 단순형 완료형의 차이와 똑같겠죠. 단순형이면 주절과 시제가 같거나 더 미래, 완료형이면 더 과거가 되겠죠.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명제 5번.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바로 앞에 뭘 붙인다? 낫을 붙인다. 동명사 바로 앞에 낫을 붙인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죠. Her own only fault is sleeping late. 이 문장 한번 바꿀게요. sleeping early라고 바꿔봅시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일찍 자는 것이다. 그럼 이거를 바꿔서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일찍 자지 않는 것이다 하면 자지 않는 것, 않는다는 말을 써줘야 되니까 준동사 바로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not 붙이면 되겠죠. not sleeping을 하게 되면 바로 준동사의 부정이 된다는 얘기죠.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not 부정사죠. 동명사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not ing죠. 분사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not pp not ing입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낫을 붙이면 전부 부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명제 1부터 명제 5까지 다 정리했는데 부정사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명제 1번 뭐야? 준동사는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다. 명제 2번 뭐였어? 준동사라는 것은 절이 간단하게 된 것이다. 명제 3번 뭐였어? 의미상의 주어가 표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명제 4번은 시제가 2개다. 명제 5번은 부정 방법이 앞에 낫 붙이는 것이다. 똑같아요. 똑같아. 나중에 분사할 때 또 나와. 김찬희가 정리한 명제 5개. 이것만 기억해놓으면 준동사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준동사의 기본을 다루는 거니까 기본을 좀 했고요. 동명사의 기본적인 성격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오늘부터는 강의를 15분씩 할 겁니다. 이전에 30분씩 했죠. 30분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30분을 하니까 문제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에 집중력이 30분 동안 안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5분씩 자르는 게 좋다. 한 테마씩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2번째는 뭔가 하면 30분씩 하니까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이것도 저희가 일부러 온라인을 위해서 따로 찍는 겁니다. 보통의 온라인 서비스들은 그냥 수업하는 거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그냥 하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온라인 대상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찍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온라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좀 인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찍고 있는데 수업도 하고 이거 따로 찍고 그러니까 많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서비스를 못했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도 또 뭔가 이 독자들을 위해서 또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라고 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15분씩 앞으로는 일주일에 5번 월, 화, 수, 목, 금 매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공부하자는 걸로 개념을 바꿔서 15분씩 5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분 강의로서 1, 2, 3, 4, 29페이지 내용만 좀 정리하고 오늘은 기본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명사는 뭐가 있다? 복수형이 있대요. 복수형. sayings and doings. 이렇게 보이죠? sayings and doings. sayings and doings. 언행하면 되겠죠? 언행. 2번째. comings and goings니까 오고 가는 거니까 왕래가 되겠죠. 왕래. 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복수가 붙네요. to 부정사 명사. 복수 붙는 거 봤어요? to do's, to see's. 못 봤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부정사보다 명사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번째. 관사를 붙인다. knocking이 동명사인데요. I heard knocking. 어가 앞에 붙었어요. 이렇게 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to 부정사 명사로 쓰인다고 어 붙입니까? to do? 이런 거 없죠? 동명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3번. 형용사로 수식할 수 있다. Loud talking is not permitted in library. Loud talking 나왔습니다. Loud talking. 자, loud talking is not permitted. 자, 큰 소리로 떠드는 게 허용돼 있지 않다. 자, 형용사가 talking을 앞에서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완전히 동명사가 명사나 다를 바 없네요. 거의 명사네요. 따라서 지금 1, 2, 3, 4 정리한 거에서 2번, 3번은 말이죠. 2번, 3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명사의 명사화. 동명사는 원래 준동사기 때문에 준동사도 붙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로 수식할 수 없죠. 제대로 동명사로 쓰인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사가 주어로 썼고 수식하고 싶으면 준동사사 성격이 있으니까 부사로 이렇게 수식을 해야겠죠. 이게 제대로 동명사 대접을 해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to 부정사도 똑같죠. to talk loudly 이렇게. 위에 거는 동명사, 밑에 거는 명사 to 부정사.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같은 거죠. 하지만 to 부정사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loud to talk은 안 되잖아요. 동명사는 loud talking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부정사는 명사화하기 어렵지만 동명사는 명사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동명사가 형용사에서 앞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명사는 왕왕 명사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좀 확대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building the skyscraper 이렇게 해봅시다. skyscraper 그러면 고층 건물, 마천루를 뜻하죠. 마천루. 마천루 그러면 또 한국말 몰라요 학생들이. 한국말 이렇게 몰라갖고 되겠어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세종대왕님한테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마천루 고층 건물이다. skyscraper. 고층 건물을 짓는 것.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명사죠. 동명사는 쉽게 명사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관사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거는 동명사 앞에 관사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동명사가 명사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명사화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명사는 준동사와 달리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of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화된 동명사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죠. 자, 어쨌건 간에 동명사는 명사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짧은 근지 문구라고 돼 있죠. no 플러스 ing. no ing 보이죠? no smoking. 흡연 금지죠. no parking. no parking 뭐예요? 공원 금지? 아유, 말도 안 되죠. 공원 금지가 뭐야? 공원 금지가 no parking. parking이 동명사니까. park가 동사로 뭔지를 생각해야지 명사로 뭔지를 생각하면 됩니까? 주차 금지죠. 예, 막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보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No photographing. 무슨 금지? 촬영 금지. 예. No spitting. 자, spitting 나왔네요. spit. 옛날에 말이죠. 한 5, 6년 전쯤인가요? 인터넷에 침 뱉기 게임 유행했죠. 침 뱉기 게임 해보셨어요? 내가 이제 빌딩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갖고 침을 이렇게 탁탁 뱉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침을 나가는 힘을 조절하게 돼요. 살짝 누르면 촉촉촉 이렇게 뱉습니다. 조금 길게 누르면 어떤 소리를 내면서 팍 이렇게 앞으로 뱉게 됩니다. 한 3초 눌러보세요. 허리를 뒤로 팍 찢기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팍 하고 뱉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층에는 사람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저 멀리는 트럭도 지나가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길이에 맞게 조준해서 떨어뜨려서 침 뱉기 게임이었는데 거기에 맞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스피드, 침 뱉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근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사람들 막 집착하고 있죠. 가르침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뭐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길거리 가면서 침 뱉는 사람인데 그러지 맙시다. No spitting. 침 뱉기 금지죠.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침 뱉기 게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뭔가 지치고 공부에 지치고 그럴 때는 그때 또 머리 많이 쓰는 게임 하면 더 지쳐. 그쵸? 그러지 말고 아주 단순한 거, 머리 안 쓰는 거, 막 깨부시는 거 이런 게 최고야. 침 타닥타닥 뱉다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 풀려갖고 다시 공부 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no loitering이죠. loiter 나왔네요. loiter. 자, 배회하다. 어슬렁거리다죠. no loitering 그러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이 새끼야 이런 얘기죠. 어이 무섭네요. 조폭 사무실 앞 같습니다. 거기 조폭 사무실 앞이라고 쓸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보기관이나 어떤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한 no loiter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의 기본 성격을 하고요. 기타 좀 잔챙이를 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나가서요. 좀 더 심층화된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